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 풀어가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입니다. 연일 서울 하늘을 뒤덮은 초미세먼지의 여파로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그래도 하늘이 맑던데요. 앞서 시시각각 Q 코너에서도 얘기했듯이 환경 문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이슈일 텐데 과연 우리 환경 얼마나 심각하고 해법이 없는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사능보다 무섭다는 미세먼지, 네, 맞습니다. 초미세먼지. 막 어제까지만 해도 참 네. 난리였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맑은 하늘을 네. 보니까 진짜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참 이제 마스크를 언제 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미세먼지 습격에다가 또 지금 라돈에다가 생활 방사능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가장 그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연 불안한가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내용만 좀 추려서 보면은요, 5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나머지 방사능이나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농약, 화학, 수돗물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82.5%인데 네. 저것을 이제 도시와 이제 소위 말하는 농촌으로 나눠서 보면요. 도시의 불안도가 83.5%, 그리고 농촌도 77.5%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도시도 어느 정도 불안한 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농촌 역시도 77.5%라면은 나머지의 불안에 비해서 상당히 높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공기 좋다고 생각하는 시골 지역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은 느끼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특히나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불안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방사능, 라돈 있다 그러지만 네.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농약이 네. 검출된다 잘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미세먼지는 눈으로 일단 보이고. 그렇죠.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고 또 숨을 쉬어보면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체감되는 공포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체감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는 도대체 아침에 마스크를 껴야 돼, 안 껴야 돼. 왜냐면 안 끼고 나오면 코가 또 이런 따가워요. 느낌들 실제로 예. 드니까요. 그래서인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을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59.4%, 어느 정도 느낀다 34.6%. 그러니까 저거 두 개 합치면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그냥 미세먼지를 정말 느끼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직 잘 못 느끼겠다라는 게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독감이나 미세먼지용 마스크 판매나 이런 것들 사용에 들었죠?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마스크 사용량도 늘었고요. 또 그와 함께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마스크를 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외출을 갈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외출이나 나들이를 미세먼지가 심하다면 자제하겠다라고 이제 응답하신 비율이 57.4%입니다. 예, 서울은 61.2%예요. 그렇죠. 더 높은 인천, 경기도 61.6%니까 저 두 지역에서 상당히 높고 서울 수도권. 네, 기타 지방,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50%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정도면 나가기 어렵다, 나가기 두렵다라는 이제 자제에 대한 거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저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곳들이 소위 말하는 실내몰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는 어떤 키즈 카페들 이런 곳들은 소위 미세먼지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이제 오히려 그런 데들은 잘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사회상을 바꿔놓고 있다라는 면에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애를 데리고 미세먼지 있다 그러면 이제 방방이라고 실내에서 그렇죠. 거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 라돈, 가습기 살균제 정말 시민들의 불안을 떨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렇게 환경의 어떤 역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매해 이제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예. 환경재단 이제 일본 아사히글래스 재단과 함께 환경 위기 시각이라는 걸 조사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집단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3월부터 3개월 동안 약 60명 정도의 환경 전문가들이 설문을 한 것인데요. 네. 12시로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환경 위기 시각이 평균으로 보면 9시 47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제 아시아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것, 그리고 북미는 이제 10시가 넘어가고 있고 한국도 9시 35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이게 증가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9시 9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9시 35분이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26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시간을 계산을 해보시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년 동안에 26분, 거의 30분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나 이제 기후 변화도 있지만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라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라갔었던 주요 원인들, 이건 이제 각 세부 항목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평균이 9시 47분인데 이 화학 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은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51분까지 갔는데 저것은 역시 이제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뭐 살충제 달걀, 라돈 침대 방사능, 가습기 살균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국내 환경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요. 또 라이프스타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균과 비슷한 것인데 결국에는 중국 폐기물 수입 중단 여파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쓰레기 대란. 그러니까는 우리가 1년 동안의 뉴스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았고요. 아이러니하게 보통 환경하면 생각하는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는 오히려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호우나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제 화학물질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국내 환경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공포들 때문에 정책으로 빨리 내놔라. 그렇죠. 뭐 지자체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공약 내놔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동했습니다. 그래도 저부터도 차 버리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홀짝 관련돼서 문자가 왔었죠.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그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44.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책이 나오는데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정보의 보완 그리고 대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정보가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느낀다라는 것인데요. 환경보호 비용 부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도 내가 부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찬성의 비율이 36.8%에서 거의 4년 만에 50%,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갔어요. 그만큼 이제 환경비 또는 환경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을 좀 미리 얘기해 주거나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불만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고 충분하다면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천할 의향도 있다라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생활 습관 속에서 바꿔야 될 것들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재활용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활용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역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91%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83%였는데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이 될 걸 안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커피 먹더라도 우리가 불편해도 텀블러 쓰고 그리고 웬만하면 일회용 안 쓰는 이런 생활 습관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품 잘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 되도록이면 안 만들 테니까 이 기업들은 재활용품 자체가 적게 생길 수 있는 상품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